혼다 어코드 가솔린 1.5 터보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크지 않고요. 수평 중심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잘 구현해주고 있죠. 앞쪽 오버행이 조금 길게 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비율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경쟁 전륜구동 차량들이 오버행을 조금 짧게 그리고 짧아 보이는 디자인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리플렉터 같은 것도 챙겨주면 더 좋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 풋램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풋램프 같은 거 은은하게 들어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좌석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안쪽에서 LED 빛이 폭 넓게 비춰지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의 어두운 부분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리플렉터는 꼭 하나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풋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도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의 LED인데요.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폭이 굉장히 넓고 은근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전환폭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줬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없고 바로 아래쪽부터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는데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 직진성도 직진성이지만 폭 넓게 쭉 뻗어나가는 광원의 폭이 아무래도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이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 루프라인 중앙부부터 뒤쪽 트렁크 리드 부분까지 매끈하게 뻗어나가는 저 느낌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균형감과 비례감도 좋은 편입니다.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0, 17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A필러에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는데 고정 부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개방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위쪽은 크롬 라인이고 아래쪽은 그냥 매트하게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 정도가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유리 면적이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거나 어색한 느낌은 없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정말 편리합니다. 루프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매끈하게 내려오는데요.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도 살짝 끌어올려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 있는데요.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이 다운포스를 보장해주는 기능 면에서 큰 부족은 없어 보입니다. 테일라이트 역시 수평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는 세단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랑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그렇지만은 1.5 터보 모델도 이 뒤쪽에서 머플러가 직관형으로 뽑혀 있지가 않은데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정도에서 보이실 것 같은데 듀얼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디퓨저도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측면에 사이드 스커트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줬는데 그렇게 파츠를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살짝 아쉽고요. 근데 들어 올릴 때는 전동 트렁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리프트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여유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골프백, 캐디백이라든가 볼스터백 같은 거 여유 있게 싣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후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레버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거든요. 레버 잡아당기면 2열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에는 펑크 수리킷 대신에 지금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글쎄요, 이 연비 측면에서는 살짝 불리할 수도 있지만 후방 추돌에서는 안전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약간의 공구류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패키징 같은 것들도 비교적 꼼꼼한 편이고요. LED로 조명도 가운데 하나 있는데 꽤 밝은 편에 속합니다. 손잡이는 이 조수석 쪽에 위치를 시켜놨는데요. 운전석 쪽에도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키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글쎄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에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좋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딱 적당한 두께고요. 여닫았을 때는 너무 가벼운 느낌보다는 약간 묵직한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밝은색 시트 구성인데요. 보기에 정말 너무 좋죠. 근데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차량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용기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오염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깔끔한 도어 구성에 이 위치가 되게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시트는 메모리 2개까지 가능했고요. 넷포켓은 각도만 조금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는 럼버 서포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안장 길이 조절 안 되는 거는 괜찮았는데 럼버 서포트는 2A가 아니고 4A 타입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에어백 포함해서 에어백은 총 10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헤드레스트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혼다 차량들. 근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그런 부분들 개선이 돼 있고요. 보기에도 편해 보이고 쿠션감 같은 것들도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또 이 날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센터 터널은 앞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예쁘고 이 암레스트까지도 어색한 느낌 없이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지만 불편하진 않았고요. 풋레스트 커버는 조금 더 넓게 덮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버튼 누르면 트렁크 열 수 있고요. 본닛은 이쪽 부분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로 수동 방식이고요. 요 느낌,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보기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쪽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손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 에어백 부분 디자인이 각이 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라운드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입체감 좋고요. 가죽 질감 좋고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 조작할 때의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흰색이었다가 시동에 걸리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클러스터는 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향지 시동 소리 들려드려보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선호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메뉴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구성이거든요. 보여주는 거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접근하는 이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HUD는 별도로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에어백 부분에 이 마감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사용성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언뜻 봤을 때 눈에 잘 운전할 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오밀조밀하면.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보스 오디오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꽤나 밸런스도 괜찮고요. 특히 고음대가 저는 처음에 보스인 줄 알았습니다. 순정 기본형도 나쁘지 않은데요.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 그리고 이 카메라의 화각이나 화질 같은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볼륨 컨트롤은 제가 좋아하는 형태 다이얼 방식이고 온오프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눌러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정 가운데 물리키로 큼직하게 비상등 스위치 자리 잘 잡고 있고 에어벤트는 이 안쪽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봤을 때 입체감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담아줍니다. 이 부분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는데요. 저는 직관적이어서 좋고, 이렇게 버튼 돌려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기계 만질 때 그 느낌,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딸깍딸깍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조작하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좋았고요. 아래쪽에 USB A 타입, C 타입 충전 단자랑 C 타입 입력 단자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서 온오프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S 모드랑 L 모드까지 다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CVT 미션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미션하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나 싶고요. 에코 모드 버튼,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하는 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뒤쪽에, 혼다에서는 브레이크 홀드라는 표현을 쓰죠. 이 오토 홀드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이고요. 주변부에 하이그로시가 있어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오염이나 흠집은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 여유 굉장히 좋죠. 12V 파워 아울렛은 요 앞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기능면에서 부족함은 없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괜찮습니다. 내장은 이 천정하고 같이 이 A필러 안쪽도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썬바이저 큼직하고 거울 딱 이 사이즈 좋아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만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커버랑 연동되어 있는 LED도 좋고 이 밝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 거울 크기는 괜찮습니다. 선글라스 수납 공간도 있고요.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안쪽에 내장은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작동을 해야 됩니다. LED 조명은 굉장히 밝은 편이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요. 얇게 처리를 해줘서 좀 시원한 시야를 확보 잘 해줍니다. 바깥쪽 거울은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요.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좀 와이드 타입이나 광각이 돼 있는 그런 형태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큰 편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편리했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요만큼 남네요. 디자인은 압축하고 같고 맥포켓도 적당합니다. 발공간이 움푹 파여 있어서 여유 좋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아도 넉넉한 공간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서있지도 누워있지도 않아서 딱 좋았고요. 자세히 보시면 루프 쪽에 이렇게 파여 있어서 헤드룸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쿠션 괜찮고요. 암레스트는 여기 끈 하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폭신폭신하고 각도가 또 괜찮습니다.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춰 놓고 있고요. 승하차 할 때에 공간 여유가 좋으니까 주먹 2개 반 3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발공간도 꽤 넉넉합니다. 에어벤트 디자인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수납을 조금 더 갖춰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서 보면 수평 중심의 내외관 디자인, 특히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실내에 와서도 같이 좀 연결성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서 디자인의 일관성에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메쉬 타입으로 처리해준 이렇게 길게 수평으로 뻗어 있는 부분이 차량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른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참 잘한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있습니다. 전장도 커졌고요. 휠베이스도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에는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형 세단, 국산 중형 세단도 워낙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승차감은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부들부들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고 나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고 텐션 있게 탕 하면서 탁 자세를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이 혼다 어코드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차량인데요. 분명히 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근데 꽤 높은 속도로 와인딩을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도 이 뒤가 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전륜구동 중에서 아마 와인딩 로드에서 이렇게까지 속도를 많이 높여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차량,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차량은 혼다 어코드가 거의 뭐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도심 주행에서의 실연비를 살펴보면은요, 공인연비가 12.9, 도심에서는 11.6,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10.2에서 11.1, 메이커 측에서 제시한 11.6km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시승한 차량이 제가 거의 첫 번째 시승인 것 같더라고요. 누적 주행거리가 30km 후반대에서 받아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연비는 봐주셨으면 하고요. 미션은 CV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변속 충격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변속 충격 같은 거, 그리고 뒤에서 막 후려패는 이런 터프한 느낌의 변속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CVT 미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CVT 미션을 장착한 차량들 가속하면 윙 하고 엔진음만 올라가고 가속이 안 되는 막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혼다 어코드 1.5 터보, 가솔린 1.5 터보에서는 그런 느낌들도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거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190마력의 토크가 26.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1400kg대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편이라서 적정한 비율, 그런 것들, 무게당 이 마력 같은 것들 나눠보면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차고 넘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힘이 부족하다, 1.5 가솔린 터보라서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고강성 크랭크 축하고 오일 팬이 적용이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엔진에서 올라오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소리들, 그런 것들은 잘 억제가 돼 있고요. 지금 에코 모드긴 합니다만은 일반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 줘보면은 웽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웅 하면서 좀 든든한 맛이 있는 힘이 느껴지는, 그리고 토크 밴드 자체가 커버리지가 넓거든요. RPM 커버리지가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지만은 나름 경쾌한 느낌들도 담고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만은 저공해 차량에 인증을 받았죠. 3종,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공해 3종으로서 몇 가지 이 세제 혜택 같은 것들, 그리고 할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량 선택할 때 좋은 것 같고요. 트림 구성이 뭐 이 옵션이나 트림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HUD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HUD 빠져 있고 뭐 실속 있는 옵션을 갖춰 놓고 적당한 가격대 4,300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큼직하게 딱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이나 사용성은 편리하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팀앱을 지금 제가 목적지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메인 클러스에도 같이 이렇게 요약 정보로 연동이 되니까 이런 기기에 좀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적응하는데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쉽게,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편리해요. 약간 언덕 구간인데요, 가속 페달에 그렇게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 토크가 좀 두둑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들, 그렇다고 뭐 언덕에서 이렇게 킥다운 한번 팍 치고 나가고 터보 엔진이니까 이런 거랑 거리는 있습니다. 터보 엔진이라서 저배기량이지만 나름의 힘을 갖추어 놓고 있고요. CVT 미션이라서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은 차량이거든요. 세부 모드는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 두 가지만 있는데요. 모드 설정을 조금 더 다양화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꽤나 벌려줬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5 터보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는 경쟁 차량에서 단연코 위에 있다라고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보타 같은 것들도 적은 편이고요. 전륜 구동의 앞쪽에 100% 드롭,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구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혼다만의 이 스포츠 DNA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레이싱의 진심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혼다로 알려져 있는데 고RPM을 쓰는 부분들, 그리고 토크 밴드의 커버리지, 거기에 하체 세팅이 무게중심도 낮으면서 이 유격 같은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반응해줘야 될 때는 또 이 폭이 좀 넓게 잘 대응을 해주고요. 타이트하게 챙겨줘야 될 부분들은 챙겨놨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 구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17인치 휠 타이어면 보통 약간 좀 출렁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허둥지둥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다 센싱도 ADAS에 관련된 기능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에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모니터링 기능이 삭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라고 하면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불안감 같은 거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서 주행을 해보면은 소음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어쿠스틱 글레이즈라고 하던가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크게 소음이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많이 거슬리는 주파수 대역은 역주파수를 쏴줘서 감쇄됐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그리고 A필러 쪽에서 느껴지는 풍절음이나 공유음 같은 것들을 대응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14.9km인데요 100% 고속도로 주행만 했을 때 80에서 12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에코 모드까지 내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연비는 16.7, 15km 후반에서 16km 초반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간헐적으로 막 16 후반에서 17km까지 가서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도 물론 연비가 좋긴 합니다만은 가솔린 1.5 터보 엔진 달고 있는 차량에서 이 정도면은 도심 주행 연비는 어쨌든 두 자리는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연비,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연비보다는 살짝 아쉬웠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오히려 메이커 측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 만족도 좋았습니다. 주행도 코너링이지만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했을 때의 유연한 반응 같은 것들,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는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차량을 소유하거나 장시간 운행을 하면서 이 체감을 해봐야 이 차의 가치는 내외관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숨어있는 부분들에서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고랑 직결될 수가 있고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지원을 해주고요. 앞차와의 거리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일정하고요. 가속과 감속을 비교를 해보면 두 개 다 매끈한 것 같습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찾고자 하면은 가속보다는 감속할 때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살짝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키로는 16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요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이 페달을 동작할 때, 작동시킬 때는 부드럽고요.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제동은 든든하고 초반부터 아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그런 능력들은 탁월했고요. 스바디 같은 경우는 중량은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네요. 실선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1374수 7346 아반떼 차주분 터널 안에 실선에서는 위험하십니다. 다시 또 설명을 이어가면은요,
바디 자체가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셰시 강성도 일반적인 세단 치고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시 강성 느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차량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는 곳에서 차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봐도 느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이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봤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다부지게 잘 버텨줍니다. 다만 이제 이 시승기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뭐 공도에서 그런 걸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죠. 그냥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느낌만 전달을 드린다라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회가 돼서 서킷에서 제대로 잡아 돌려 보면은 어코드가 다른 전륜구동 세단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별화가 될 텐데, 그런 거 비교 시승 같은 건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조향 보조는 차선 유지도 잘 되고 좌측 우측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너무 빨리 경고가 떠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그 구간을 짧게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빨리 좀 이런 그 법제도가 먼저 개선이 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네요. 체감상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교를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이 가솔린 1.5 터보가 묵직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안정감 높고 또 보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제가 오늘 코너링의 안정감 정말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륜구동 세단에서, 이 패밀리 세단에서 이 정도 안정감 쉽지 않거든요. 제 코너링에서 안정감 자꾸 얘기하니까 뭐 언더스티어가 아니고 오버스티어가 아니고 거의 뭐 뉴트럴에 가까운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버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는 조건, 이 차량의 상태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한계치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17인치 휠 타이어가 요 노면에 이 크랙이라든가 물렁물렁하거나 짜잘짜잘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좀 상쇄시켜 주는 것 같아요. 먹고 들어온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이 타이어 스펙이 물론 림이 크고 사이드월이 얇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특히나 이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경우는 우월한데, 그런 이 잔진동이라든가 노면의 상태를 덜 민감하게 받아들여 줄 때는 19인치나 20인치보다는 확실히 이 17인치 정도가 알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울렁울렁한 이런 도로에서 롤이나 피칭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은 또 기본적으로 잘 해주고요. 과속 방지턱은 정말 매끈하게 잘 넘어갑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패스트백 형태의 앞에가 롱 로우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오버행이 좀 길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대시보드가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야가 답답하거나 본닛이 굉장히 길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실제 운전을 할 때는 그런 부분 크게 거슬리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와이드 타입이나 아니면 광각 처리가 이렇게 좀 구분이 돼 가지고 사이드 쪽이라도 광각 처리가 더 돼 있으면 시야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살짝 남기도 하네요. 네, 이상 혼다 어코드 가솔린 1.5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